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청주에 있는 정들이라는 카페에 와 있는데 남지가 간다 첫 번째 구독자님이거든요. 자,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벌써 8년차 카페 사장이 된 이지현입니다. 정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럼 8년째면은 꽤 네. 오래 운영하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느끼신 걸까요?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카페를 처음에 오픈하게 된 게 디저트가 좋아서 오픈을 했던 거여서 근데 커피에는 사실 큰 비중을 하고 있던 카페가 아니었어서 그래서 이제 커피에 깊은 지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좀 커피가 중점적인 카페를 오픈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근데 제가 이제 매장 들어왔는데 일단 매장이 너무 예쁘거든요. 호주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아까 지현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짱짱해가지고 저는 커피 그래도 꽤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따 보시면 알지만 장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교육 끝나고 그 인터뷰 잠깐 짧게 할 때 제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지현님 그리고 그 직원분도 한 분 계셔가지고 스트리밍, 라떼아트 그리고 플러스 라떼 교육 이후에 시간이 좀 되면은 만약에 세팅적인 게 필요하시다면 근데 이따가 제가 만약에 한 잔 먹어보고 그냥 맛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필요하다면 세팅 도움까지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 깔끔. 일단은 잘해주셨는데 평소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지금 좀 긴장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안 나왔다? 아니면 비슷하다? 최고보단 덜 나왔다? 최고보다 덜 나왔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았어요. 뭔가 이제 약간 어색해 하시는 게. 네. 이거 말고 다른 패턴도 하세요, 혹시? 하트 말고? 딱 이렇게만. 딱 하트만?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최대한 저희가 핸들링까지 하는 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2, 3단까지는 2, 3단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은 지현님 확인했고 이제 민성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민성님은 진짜 거의 처음. 네. 오, 근데 그래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붙는 거는 근데 과감하시네요. 생각보다. 확보라고. 역시. 자, 일단은 두 분 거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일단 이제 약간 지현님 거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민성님 거랑 근데 지현님 걸 보면은 또 지현님이 조금 더 숙련자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일단은 민성님 보실 때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가 보이세요? 저는 폼 두께. 그쵸? 네. 근데 폼 두께 말고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혹시? 딱 보자마자 그냥 다른 거. 저는 흰색 폼 부분하고 이제 여백이랑 안쪽에 이제 맞아요 그쵸? 여기가 지연님은 다 크레마 색깔로 되어 있는데 민성님이 하신 건 여기가 이제 흰색 부분이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라떼아트는 원리가 한 5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가장 기본 첫 번째 원리는 낙차 원리. 그래서 우유가 위에서 들어가면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아래에서 부으면 이렇게 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긴 거고 다음에 하실 때는 좀만 거리를 벌리면은 바로 쫙쫙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성님이 했던 거에 또 좀 다른 점은 부었을 때 우유랑 거품이 섞인 느낌이 아니라 거품만 이렇게 떨어지는 뉘앙스가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혼합이 약간 덜 되면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천천히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일할 때도 내가 스팀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너무 급하게 부르거나 그럼 잠깐 놓고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얘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때 얘를 이렇게 살짝만 흔들면은 안 섞여요. 이걸 진짜 정말 세게 이렇게 섞거나 너무 좀 그렇다 싶으면은 다른 빈 피처에 한번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쓰면은 얘네가 다시 약간 섞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가끔 이제 학원에서 잘못 배운 분들 중에서 이걸 막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돌리는 게 섞어주는 의미는 맞는데 이걸 계속 돌리면은 자꾸 분리돼요. 돌리는 거는 분리되어 있는 걸 빨리 합치고 빨리 들어가는 의미인 거지 이걸 돌린다고 계속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을 망하면 스팀을 망하면 이걸 많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섞인다고 배워가지고 절대 안 섞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흔들지 않는 이상 안 섞여요. 그래서 혼합이 안 되면 오히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깨요. 어차피 더 안 깨져요. 혼합 망한 스팀은 그 거품은 대충 깨고 그냥 일단 붓고 봐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나오지 혼합도 안 됐는데 이 과정까지 오래 걸리면은
오히려 그림이 거품이랑 완전 다 따로 나와요. 그래도 두 분 다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건 민성이도 마찬가지고 그 거품을 띄울 때 엄청 세게 부으시더라고요.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보자한테는. 그래야 그림이 크게 나와가지고. 나머지 좀 낙차 맞추는 거나 좀 다른 밸런스 맞추는 것만 하면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연습을 좀 해보다가 저도 이따가 요걸로 스팀 좀 감을 보고 스팀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자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자세를 제가 하는 자세로 바꾸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근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자세에서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보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자세가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해보니까 편하다. 그러면 그 자세로 좀 바꿔봐도 괜찮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지금 환경이 여기 우유도 지금 170, 180 정도로 적게 따르고 있고 라마르조코고 라마르조코는 이제 영상 보는 분 중에 모르실 수 있지만 스팀 압력이 1.6바거든요. 엄청 세요. 그리고 피처를 살짝 이렇게 꺾어서 하는 자세를 취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죠. 그쵸, 처음에 하실 때. 아마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거품량이 엄청 세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공기 주입할 땐 이거 다 안 트시죠. 레버.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라마르 조건 저도 다 안 틀고 공기 주입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는 것보다 숙이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그러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틀어도 큰 문제 없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컨트롤 엄청 세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랑 이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네.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스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 요거를 한번 섞어서 한 분씩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안정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아까 긴장하신 거네. 잘하시네요. 좋아요. 흐름이. 그, 라떼아트 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몸에.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꼬리를 한 요 정도만 빼세요, 원래. 약간 이렇게 굳었어요. 그쵸. 네. 그냥 이거를 한번 고치면 좋긴 한데, 만약에 네. 정 안 되면, 네. 저런 라인으로 항상 연습을 하겠지만, 이게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유향이 제가 아까 그 촬영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적은 것 같다고. 네네. 그 영향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그 일찍 들어서 끝내보실래요? 네. 지금처럼 안정화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라인 만드시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해서 좀 굵게 한번 이렇게 빼보실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딱 보니까 네. 다 쓰거든요, 아예.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170이 좀 적어요. 그래서 거의 200까지 담아 보시면 좀 좋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따르는 원래 그 높이가 있으시죠? 어디까지만 우리 라떼를 따른다. 근데 사실 원래 지금 있는 양은 딱 다 넣으면 딱 맞는 양이었어서 그런 거 높이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가는 되니까. 그냥 그쵸? 가는 돼서. 맞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은 피처가 우유가 남아요. 네. 근데 라떼아트는 원래 남아야 돼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옛날에 했을 때도 저 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밑으로 넣으라고 알고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남아서 원래는 이 러브라믹스의 그 아까 샷 볼륨이 40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20에서 230을 원래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170이다 보니까 230까지는 아니어도 200까지만 늘려보셔도 일단은 스티밍이 엄청 편해지세요. 두 분이 지금 어려운 스팀을 하고 계신 거여가지고 조금 올려보는 방법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꼬리를 조금 빼는 약간 방식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오케이. 세우고 들고 마무리. 부으면서. 그쵸? 근데 꼬리를 빼긴 빼는데 얇게 나왔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얇은 줄기로 빼면은 이렇게 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아마 어려우실 건데 라떼아트 마무리할 때 좀 더 부으면서 가야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하트뿐만 아니라 이따가 튤립을 할 때도 굵게 해줘야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는 하트 모양을 너무 예쁘게 잘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게 나온 게 약간 말릴 때 피처를 살짝 앞으로 가주면 좋거든요. 살짝은. 근데 지금은 하실 때 지연님이 뒤로 오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왼손으로 마는 거예요. 말 때 앞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뒤로 살짝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나와요. 하트가 안 나오고. 또는 그냥 피처를 제자리에 두고 컷만 세워도 잘 말리는데 약간은 조금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컵이 세워지는 만큼
피처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얘가 진짜 너무 가만히 있으면 뒤로 오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냥 해보실래요? 편하게. 좀 더 위에서 해야 돼요. 안정환이. 그쵸? 그만. 바짝 기울이시고 3분의 1을 대주고 부어보세요. 아까처럼. 쭉 과감하게 천천히 세우면서 여기서 힘 빼주고 딱 요 정도만 할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 그림이 작게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붓는 거를 아까보다 조금 약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림이 작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민성님은 아직은 이게 전진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림이 찌그러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리 3분의 1에 부어서 크게 띄우는 걸 진행할 건데 이게 일단 두 분 다 그 손잡이를 잡으시는 그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한테 배운 그쵸? 내 습관이 배운 네. 근데 손잡이 습관을 잡는 거 배워서.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손잡이를 잡는 건 좋은데 이 손잡이가 몸을 향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막 해도 손님이 났을 때 보통 이렇게 놓잖아요. 자기 앞에. 그럼 그림이 많이 틀어져서 원래 정석은 요게 내 몸을 향하게. 그래서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는 건데 손잡이 잡는 걸 왜 라떼아트 수업할 때는 안 가르치냐면 처음에 이게 더 좋으면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게 어려워서 그렇게 해요. 네, 실제. 왜냐면은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 물론 이게 숙달이 돼서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는 방법이 안정감이 더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법의 또 단점은 꼭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컵을. 사람 입 닿는 부분이. 손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편한 걸로. 아까 지연님은 이렇게 계속 받치시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 왜냐면 이렇게만 하기에 약간 이게 무거운 것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원래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방향만 잘 지켜주시고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이게 확실히 더 안정감 있는데 하면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민성님이 하실 때 아까 우유로 할 때나 지금 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띄워줘야 돼요. 이걸 센치로 말해도 우리가 뭐 센치로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5에서 10이라 얘기하는데 부었을 때 거품이 보이잖아요. 그럼 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팀을 했는데 거품이 두꺼우면 더 높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얇으면 여기서 해도 돼요. 이거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 몇 센치 띄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너무 붓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봤을 땐 5cm는 떨어지게 부어서 안정화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띄워줄 때는 과감하게 부어주셔야 되고 아까 이렇게 붓고 나서 그냥 밀라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면 하트가 아니라 무슨 열쇠 모양이 나와요. 그림이 그려지면서. 만약에 전진할 거면 그 지연님처럼 들고 전진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초보자가 이게 아직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성님은 일단은 원 띄우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띄워서 사실 원은 아니고 약간 그 사과 모양? 엉덩이 모양? 그런 모양 나오는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부어요. 그쵸. 계속 돌려요. 가까이 가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대시고 그대로 거기 부어요. 부으면서 컵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살짝만 마무리 이렇게. 근데 지금 그림이 위로 다 쏠려버렸죠. 왜 그러냐면 민성님이 여기 찍어서 그래요. 여기 찍어줘야 돼요. 컵의 반의 반, 이 3분의 1 위치에다가 거기다 주둥이를 거기다 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좀 계란 후라이처럼 나온 게 여기다 대가지고 그거만 지켜주면 돼요. 이 자세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냥 바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돌리시고 계속 위에서 그렇죠. 끊고 잠깐 3분의 1을 대주고 그렇죠. 부어요. 냅다 부어요. 조금 가운데다. 괜찮아요. 세우면서 계속 부어요. 살짝만 앞으로 이렇게. 이번엔 미세하게 아래죠. 이게 라떼아트가 이 약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아까보단 이게 낫거든요.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붓다가 말 때가 있어요. 지금 뭐 긴장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계속 쭉 부어줘야 돼요. 근데 줄여야 될 때가 마지막에.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칩니다. 붓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힘을 빼주는 거. 그거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자세를 발견한 게 있어서 지연님은 아까 이 자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안정화를 이렇게 우리가 다 하잖아요. 초보자의 특징은 뭐냐면 안정화를 하고 피처를 내려놔요.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러면 분리됩니다. 그럼 안 되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걸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막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막 여기다 막 이렇게 막 그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여요.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근데 초보자분들은 뭘 하나 만들어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라떼아트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피처의 각을 유지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도 옛날에
뭐 어렵게 배운 건 아닌데 이거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급 스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바꾸셔도 라떼아트 실력이 진짜 금방 상승이 되거든요. 네, 그거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트, 그다음 원 띄우기. 원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 빼기. 그만, 너무 많아요. 세우고 들고 마무리 끝까지. 꼬리 빼기 굵게. 안정화가 좀 많았어요. 안정화가. 아, 약간. 네. 안정화는 하체 같은 경우는 절반까지만 최대 절반 하셔야 되고, 요건 제가 보니까 습관이네요. 이게 굵게 가다가 마지막에 끊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오늘 해도 안 고쳐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습관이어서. 네. 대신에 최대한 하려고만 노력하시고, 전반적인 스피드감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안정화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보다 안정화를 절반만 해주셔야 된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민성님 한번 크게 원디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오케이. 그만 기울이고 3분의 1에 계속 붙기. 좀만 더 과감하게. 이제 힘 빼면서 앞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오. 제가 살짝만 도와드렸는데 진짜 살짝만 도와드렸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네. 그리고 스팀이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위치가 잘 되는 위치거든요. 외우면 돼요. 이제부터 그 위치를 최대한. 외웠어?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그쵸. 아, 근데 진짜 딱 요 정도만 나와도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되면 여기서 애칭 좀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고 마무리했으면 하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돼가지고 좀 빠르지만 진도를 빠르게 나갈게요. 2단 튤립을 해보실 거고, 이제 하트를 할 겁니다, 도전을. 자, 그래서 일단은 그 2단 튤립 하는 거 지연님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튤립을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해봤. 아, 그래요? 아, 해본 적 있으면은 튤립이 어떤 패턴인지 아시는 거니까. 안정화를 하트랑 비슷하게 합니다.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부어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우유가 가운데에 찍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피처 코끝을 가운데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우유가 여기 찍혀요. 그러려면 가운데에 오게 하려면 피처 코끝을 이 손잡이 윗라인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 떨어지거든요. 하트 하기 전에 지금 민성님이 하고 있는 거를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막 마무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요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운데. 살짝 끊기. 그럼 다시 기울인 상태에서 3분의 1에 찍고 그대로 부으면 세워요. 그리고 들면 알아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 귀엽게 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트를 안 만들어도 되고, 된 상태에서 컵만 그대로 세워버리고 들고 어느 정도 부으면서 가주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단 해볼게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안정화 너무 많지 않게. 그렇죠. 기울이고 가운데 부어요. 살짝 세우면 살짝 따주기 라인. 거기까지 3분의 1에 대줘요. 자, 그대로 붓기만 하세요. 컵 세우면서 위로 들고 부으면서 가요. 요런 느낌. 근데 요거 할 때 조금 더 부어도 돼요. 이거 너무 작게 부으면 그림이 아예 지워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제가 해드린 게 왼손밖에 없어요. 근데 왼손을 엄청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 하트도 왼손을 써서 말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자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라떼아트는 붓는 걸로만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얘 붓는 거는 기본값이고 얘를 잘 세워야 이렇게 말리는 게 잘 나옵니다. 근데 튤립은 이걸 아예 안 해버리면 다음 걸 못 만들어요. 이게 위로 그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세우면서 끊어주고 다음 거 다시 기울였다가 세워주고. 이게 중요한 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말아주는 거다 보니까 하나 만들고 바로 머리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림이 지워지기도 하고, 이 정도만 기울였다가 세우면은 각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울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다시 한번 기울여 주셔야 돼요. 마무리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름을 정했어요. 4단계라고. 일단은 컵을 세워야 됩니다. 이 라떼아트를 할 때 컵을 세워야 양이 보여요. 이렇게 끝내는 분들 있거든요. 아, 물론 잘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든 다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워오면 컵이 비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센치로 재는 건 아니어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채워줘, 카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끝내버리고 세워봤는데 씨 모자라네? 그럼 거기다 애매하게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컵을 세워서 양을 일단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컵을 세워야 이 흐르는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컵을 세워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유를 줄여야 됩니다. 왜? 우유를 부으면서 들게 되면 그림이 다 지워져요. 세우고 우유를 줄인다. 그 다음에 들어요. 이 들 때도 너무 낮게 드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한 5cm 드는 게 좋아요. 들고 아까 말했던 거, 이게 원래 어려운데
부으면서 가기. 부으면서 가야 좀 더 꼬리가 예쁘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얇게 가는 건데 이 선이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나오거나 흐릿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고 줄이고 들고 부으면서 가기. 이 4단계를 모든 라떼아트에 지키셔야 돼요. 하트든 뭐 튤립이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핸들링을 해서 로제타를 하든. 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네. 제가 마지막에는 잘 안 나오면 좀 붙잡아 드릴 건데 네. 일단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네. 예. 내가 무의식적으로 들려고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컵을 세우고 다 지켜줘야 돼요.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바짝 기울이고 천천히 그쵸 살짝 앞으로 끊어요. 앞으로 끊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부어요. 계속 부으면서 천천히 컵을 다 세워요. 컵을. 그리고 들고 부으면서 마무리. 그렇죠. 좀 나왔다.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죠?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잔이 꽉 차진 않았죠? 만약에 우리가 더 채우는 카페 하면은 더 채우고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채워도 되긴 해요. 좀 이제 쭉 가서 여기서. 근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나오거든요, 지연님. 근데 제가 요 앞에 거 하는 것만 조금 교정해 드릴게요. 지금 다듬을 때 앞에 걸 붓고 그냥 이렇게 빼는 느낌이거든요. 앞에 걸 부으면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살짝 미는 건 아니고 이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붓고 세우면 말리죠? 네. 이 라인대로 약간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뭔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번에 민성님 하트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두 분이 교육이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게 라떼아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뭐 한 분은 핸들링을 해야 되고 한 분은 아니면은 교육이 원래 애매해지는데 두 분이 하는 패턴이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여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스탑 기울이고 3분의 1 대고 냅다 부어요. 컵을 천천히 세우면서 이때 살짝 전진 힘 빼고 이제 여기서 들고 부으면서 마무리 이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힘을 빼면서 이 다듬는 뭔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힘을 안 빼면 넘쳐버려요. 그냥 내가 유량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줄인 채로 그냥 들어요. 이렇게 위로 요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요 정도. 그리고 그대로 가도 되지만 그러면 꼬리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잘렸잖아요. 하다가 부으면서 가야 그나마 안 잘리게 나온다는 거. 그 동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한번 스스로 해보실 건데 그렇죠. 기울이시고 컵 기울여야 돼요. 부으면서 계속 부어요. 과감하게 살짝 들어가고 들고 부으면서 가기. 그렇죠. 이 정도 들면 돼요. 이 정도. 제가 왼손만 조금 도와드린 건데 이제 이 왼손만 컨트롤 하시면 여기 누가 봐도 예쁜 하트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유로 진짜 분명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왼손을 조금 더 그러면 신경 쓰고. 그쵸, 왼손을. 근데 왼손이 자유자재로 되면은 솔직히 라떼아트 중급자입니다. 진짜. 그러면 다 나와요, 모든 패턴이. 자, 그러면은 2단 튤립 우유로 도전, 하트 우유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 되면 좀 잡아드릴 거고 그냥 최대한 스스로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탑, 천천히. 괜찮아요. 낙차 맞춰야 됩니다. 끝까지 세우고 들고 부으면서 마무리. 부으면서. 그렇죠. 아쉽다. 약간은 똑같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기울기 제가 이쪽에서 봐서 기울기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아마 조금 이제 떨어진 거다. 그래서 지연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기울여야 돼요. 조금 더 기울여서. 오케이. 일단 민성님 이번에 해볼게요.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 부어요. 세우시고 들고 부으면서 나오죠? 아무 상관없어요. 혼합 상태랑 사실은 진짜 개판만 아니면. 근데 제가 한번 다시 기울이라고 했죠. 네. 두 분 다 요게 아직 조금 어색해요. 이번에 진짜 선명하죠. 근데 제가 이것도 안 잡아드렸으면 또 처음에 흐릿했을 거예요. 두 분이 처음에 할 때 좀 급해요. 이게 기울기를 눈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느낌으로 기울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안 기울인 겁니다.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잘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좀 제가 과장되게 말한 건 있지만 그러니까 혼합 상태가 라떼한테 영향을 분명 주는데 영향 주는 거는 혼합이 덜 되잖아요. 그럼 분리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 말은 빨리 하면은 혼합이 안 돼 있어도 그림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먹을 때 좀 식감이 안 좋거나 그 느낌이 거품이 짜글짜글 할 수는 있죠. 약간 지금도 조금은 짜글짜글 하거든요. 근데 그림이랑 엄청난 큰 영향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림이랑 더 영향 있는 건 거품의 두께입니다. 거품이 엄청 두꺼워요? 그럼 결을 못 쳐요. 아예. 누가 저한테 로제타 그려주세요 하면 못 쳐도 못 해드려요. 근데 조금 약간 개거품이어도 거품량이 맞으면 그려드릴 수는 있어요. 약간 좀 깨져 보이는 거지. 반대로 거품이 너무 얇으면 그림이 이제 아예 안 나오죠.
폼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건 우유예요. 예, 그냥 다 섞여 있는 우유. 그럼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리주임량 연습, 그거를 더 열심히 많이 연습하시고 혼합은 혼합이 잘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초보자는 그걸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제 라떼아트 및 간단한 세팅 교육까지 한번 끝냈고 이제 또 지연님 간단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카페 하면서 뭐 다 비슷하시긴 하지만 사실 경기가 정말 좋고 음. 가게가 정말 바쁘면 다 상관없겠지만 가게를 하면서 저는 그리고 상권 좋은 데만 가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항상 많이 나오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세도 보통 뭐 100만 원 이하로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 훨씬 이상의 가게만 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이론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 매출의 20%를 적정 임대료로 보거든요. 네. 최대를. 물론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여기가 20%가 좀 안 되나요? 아니면 좀 넘는 것 같나요? 저희가 근데 사실 계절마다 매출이 정말 기복이 크거든요. 정말 안 될 때는 이제 20%보다 그러니까 높을 때도 있고, 뭐 잘 될 때는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 유지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지금도 가끔 고충을 좀 겪을 때가 있고, 그쵸.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때만 상관없지만 안 좋아지면 그게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목이 좋은 유동인구 많고 목 좋은 데는 네. 비싸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 논리는 목 좋은 데를 들어가야 장사가 초보니까 오히려 잘 되고 거기서 장사의 감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으시고 네. 한쪽은 그렇게 했다가 망하면 끝장이다. 버티질 못한다, 초보자는. 초보는 그런 데보다 좀 골목 하나 더 또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월세가 저렴한데 들어가서 네. 나름의 마케팅과 다른 품질로 승부 봐야 된다. 근데 지연님은 목 좋은 데를 위주로 다니신 지금 네. 사업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걸 아울러서 설명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어떻게 추천하세요? 제가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끈기가 있고 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면 목 좋은 데 가서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요만큼만 준비를 해도 오는 손님은 이만큼이니까 부딪히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없는 데를 가서 내가 힘들게 막 홍보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스타로 빵 터지고 뭐 이렇게 빵 터지고 하면 정말 좋은데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 목 좋은 데를 가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고충은 좀 크긴 하겠지만 노력하는 대비 손님은 많이 오니까 그 손님을 내 손님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맛있게만 해봐라. 산에 있어도 찾아온다.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은 그건 음식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식당이랑은 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식당은 진짜 맛있으면 네. 그리고 산에 있으면 가기 힘들지만 조금 멀리 있으면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또 다른 관광지 같은 게 근교에 있다면은. 근데 카페는 저는 그건 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냥 그 카페 하나만 보고 운전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드디어 여기 왔다, 먹어보자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아서 어떤 카페는 또 공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네. 디저트나 다른 것들도 있고. 그 경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목이 안 좋은 데를 가서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인스타 홍보 같은 게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 홍보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또 막상 하려고 보면 인스타 홍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려워. 잘하시지만 어려워요. 근데 저도 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카페는 아니다 보니까 나는 크리에이터 쪽이랑 학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카페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카페 인스타 마케팅이 참 어려워요. 본인이 한다는 게. 맞아. 이걸 돈을 뿌려서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거는 내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네. 하면 되는데 내 거를 내가 올려서 우리 커피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그걸 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카페가 어쩔 수 없이 메뉴가 한정적이고 매일 하는 루틴이 똑같으니까 이걸 색다르게 올리는 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매일매일 올리는데 네. 이걸 색다르게 올리는 게. 아, 매일 올리긴 하세요? 옛날에는 네. 매일 올렸는데 여기서 잘 안 올려요. 아. 그래도 요새 뭐 많이 안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옛날에 경험도 있고 아직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너무 카페를 잘 해놓으셨어요, 진짜. 청주 가경동 여기 상가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딱 띄긴 하거든요. 다른 데는 프랜차이즈 카페여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좀 지연님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좀 이제 카페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인스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좀 그래도 팁이더라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디저트를 하는 카페다 보니까 조금 디저트를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 좀 커피 메뉴에도 뭐 크림 올라가고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메뉴들 많이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릴스가 좀 한물 같다고는 하지만 릴스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릴스도 좀 하셨어요? 잠깐 맛만 보고 네. 안 했어요. 카페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운영하면서 릴스 막 찍고 한다는 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음료 메뉴만 메인이면은 저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실제 장사할 때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어떤 디저트를 직접 만드시죠. 네. 지연님은 그쵸? 맞아요. 직접 만드시는 게 있다면은 직접 만드는 걸 하시고 혹시나 뭐 생지를 받아 쓰시면은 요새는 받아 쓰더라도 위에 이제 꾸미는 건 본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고 저는 최근에 많이 추천드렸던 게 어쨌든 제조 영상 릴스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손님들한테 레시피 알려주듯이 30ml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장면 찍으시면 돼요. 빠르게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이제 멍 때리고 볼 때도 있잖아요. 그냥 보시다가 그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노출이 잘 되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여기 앞에 놓고 이렇게 찍는 것도 되긴 하지만 제조 영상 같은 거 많이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그거를 보고 저 카페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카페 그쵸. 인스타는. 맞아요. 하지만 노출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보니까 그 방안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지연님도 혹시 시간 되시면 디저트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쵸, 맞아요. 또 이제 그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디저트 거기서 배우셨다 보니까 예, 예쁘게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드리면 뭐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긴 했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미 이제 계약을 했다. 이미 했어요.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지연님이 처음 카페 하셨을 때 있잖아요. 또는 여기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면접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친구가 어떨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이런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계속 면접을 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카페를 오픈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좀 기분 좋게 상냥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는 그 친구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많이 생각해 보시고 좀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노력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서비스업이랑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상대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고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막 이해 안 돼. 막 싸우려 그러고. 좀만 안 맞으면 손님이랑 막 싸우려 그러고. 네, 뭔가. 근데 그러면 본인도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물론 진상 손님도 분명 계시지만 손님으로서 그냥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이제 계속 마찰이 생기면은 어쨌든 서비스직인데 이게. 그리고 맞아. 우리 금액에 서비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막 손님들이 왕대접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자꾸 마찰이 생기면 너무 이걸 지속하는데 힘드실 수가 있죠. 맞아요. 카페업 자체를.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 그 상대하는 장사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은 다 생각하고 감수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나는 막 커피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재밌고 이게 너무 카페가 좋다. 근데 서비스업에 대한 고민 없이 그것만 생각했다면 한 번쯤은 제 추천은 카페 말고 그냥 아무 서비스 알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식당도 되고 뭐 나이대가 있으시면 카페 취직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카페 하지 마시고 식당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고깃집 이런 데는 그 알바 구하기 제가 알기로 좀 쉽거든요. 고깃집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런 데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서비스업이랑 아, 진짜 안 맞는구나. 이거 좀 힘든데, 저 사람들? 근데 이제 사장이 되시면 더 그러실 거거든요. 내가 이제 대표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맞으면 저는 커피를 취미로 하는 게 커피가 너무 좋아서 카페를 하고 싶다면 그쵸. 저는 그게 더 여러분들의 그 좋아하는 커피를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겹치면 참 좋겠지만. 맞아. 지연님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딱 처음 들어왔을 때 환하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뒤에 민성님 직원분도 서 계시는데 인상이 매우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은 다 잘하시죠? 항상 웃는 얼굴.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안 볼 때 모르겠는데 볼 때는 그쵸. 그래서 모두가 다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또 이제 힘들면 좀 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 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 기분을 다 티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은 손님한테 이렇게 잘하긴 힘들지만 그분들한테도 좀 더 이제 웃음으로 잘 대처해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네. 아 근데 요즘 손님들은 사실 네. 막 그렇게 엄청 저는 사실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맞아요, 배려해 주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상한 손님 있으면 다른 손님들도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맞아. 그분들도 이제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 잘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싸워가지고 이러면 사장님한테 좋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싸우면 사장님한테 좋은 건 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득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마지막 요거는 오늘 배우셨잖아요, 처음으로. 라떼아트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교육을? 맨 처음에 카페 창업하기 전에 그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 네 8번 수업에 200 얼마를 내고 그때 라떼아트 이제 수업을 했던 건데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처음 스팀봉을 잡아본 거라 배웠다고 하기 힘든 수준으로 배웠어요. 그때 어떤 뭐 좀 창업 과정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들으셨구나. 네, 금액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라떼아트 교육 받고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거의. 네. 오늘 이렇게 교육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제가 8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라떼아트를 배운 적이 없고 이게 맞고 이게 아니고를 그 확인받은 게 없고 그냥 제가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명쾌하게 이게 이렇게 하면 좋고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알려주신 정답을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교육 경험이 조금은 있어요. 출장 교육 다니니까. 근데 현장은 항상 좀 변수가 많아요. 사용하는 장비도 다르고 공간적인 협소한 한계도 있고 교육장이 아니니까. 네. 저도 다시 해보고 느낀 게 이거 컨텐츠 하길 잘했다. 그리고 뭐 두 분이 와 오늘 막 말도 안 되게 진짜 탁 나왔다 까진 아니어도 제 생각에 성장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민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가 또 영상에 나왔겠지만 예쁘게 나왔다 보니까 지연님도 2단 출입이 어려운 건데 그 낙차만 맞으면 형태감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세팅적인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알려드렸으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보시면 맛적인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두 분 다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와주셔서.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기 청주에 위치한 정들이 카페 와가지고 또 구독자님이랑 직원분 2분 모셔놓고 교육도 해봤는데 일단 제가 1기는 총 3카페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 정들이가 첫 번째로 방문한 카페고 2개의 카페를 또 앞으로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서 아마
2기를 모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2기는 뭐 라떼아트를 모집할지 아니면 아예 커피 세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커피 세팅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집을 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올린다면은 한번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기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또 혹시나 의지가 있으시다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왜냐면 확인하지 않거든요. 1기에 또 썼는지 또 한번 써주신다면 사연 읽어보고 조금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